최근 차기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1위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3위를 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으며 범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독보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고 이낙연, 이재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권 주자로 서서히 대중들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윤석열은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를 잡아넣은 칼잡이였고 어찌 보면 이 정부의 적폐 청산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칼날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자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을 개혁 대상, 적폐로 몰아붙이며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조국 사건과 유재수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비리를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키고 수사팀을 해체했습니다.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등 대형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검찰개혁으로 포장했습니다. 검언유착이라는 허황된 프레임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잡아넣으려다가 실패했고 시도 때도 없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하며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았습니다. 추미애의 오만방자하고 독선적인 행태에 대한 반감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추미애만 아니었어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를 일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실제로 퇴임 후에 정치에 입문하게 될지 현재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보여준 모습만 보면 그가 정치에 뜻이 있다는 것으로 읽혔는데 한편으로는 검찰 조직을 지키고 권력 수사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한 블러핑 같기도 합니다. 만약 윤석열이 총장 측에서 해임당하거나 퇴임 이후 정부 여당이 공수처를 동원해 그를 죽이려고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정치의 발을 들릴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르지요. 만약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한다면 대권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나는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이 야권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충청표와 영남표를 흡수할 수 있다. 1.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세부지표를 보면 윤석열이 충청권에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윤석열 본인은 충청 출신이 아닌데 그의 부친이 충청도 출신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청권은 언제나 선거에서 중원을 상징하는 지역이고 중도 및 중도 보수 표심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 때 충청권 표심이 막판에 민주당에 확 쏠린 것이 통합당의 뼈아픈 패배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충청권에서 표를 꽤 많이 받고 영남 표심이 보수야권으로 결집해 그를 밀어주면 지역적으로는 최상의 구도가 됩니다. 결국 대선에서는 영호남 대결 구도가 재현될 수밖에 없는데 충청 표심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적폐 프레임에서 자유롭다. 2. 현재 야권의 인물들은 이명박, 박근혜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과거 보수 정권을 만드는데 일조한 인물들이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습니다. 박근혜와 이명박을 감방에 넣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후보가 된다면 더 이상 범여권에서 야권의 이명박, 박근혜 과거 보수 정권의 프레임을 씌우지 못하게 됩니다. 씌우더라도 그 효과가 아주 약해지게 됩니다. 3. 중도층 표를 흡수하면서 보수층 표 결집도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보수층 표 결집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중도층에도 이미지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닙니다. 현재 야권의 대선 후보들은 뭔가 하나씩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보수 표심 결집이 가능하지만 중도층에서 이미지가 최악입니다. 황교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반대로 유승민과 안철수는 중도층으로 표 확장성이 있지만 보수층으로부터 비토를 받고 있거나 아예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오세훈, 원희룡은 존재감이 미약하고요. 윤석열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소신을 지켜온 이미지가
대중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있어서 중도층에게도 좀 먹힐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조국 같은 인물들이 워낙 비호감이라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보수층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은 보수표 결집이 가능한 인물입니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이명박을 잡아넣은 검사지만 검찰총장 취임 이후 문재인에게 대항하는 이미지가 더 강해져서 어느새 반문 진영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민주당 후보만 꺾을 수 있다면 그깟 이명박, 박근혜 집어넣은 게 뭐가 대수냐고 생각할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도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특성이 전 국민이 알만한 서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 국민이 알만한 서사가 있다. 서사가 있다고 반드시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좀 더 서사적인 인물을 지도자로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김대중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부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스토리가 그럴듯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야권의 다른 어느 후보들과 비교해서도 서사가 극적이고 흥미진진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되었고 후에 국정농단 특검으로 돌아와 박근혜를 잡아넣었지요. 문재인 정부 시작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명박, 양승태 잡아넣고 적폐청산에 앞장섰지만 문재인 정부 실세들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다시 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원칙과 소신 있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서사는 이해하기 쉽고 심플하지만 꽤나 강렬한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입니다. 대중들은 이런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일부는 열광하기도 합니다. 물론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약점도 있고 채점필 부분도 있겠지요. 대중들은 큰 흐름만 봅니다. 하지만 원래 서사란 그런 것입니다.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한 면역력과 내성이 강하다. 5.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은 이미 집권 여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링 위에 올라서 대선 후보 검증을 받으면 탈탈 털릴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대선 후보 검증보다 더 혹독한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모 사건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꼬투리를 다 잡아가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을 총장 자리에서 낙마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민주당한테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그의 정치적 입지는 역설적으로 더 커지고 민주당의 공격에 내성만 생깁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도 피로감이 생기고 이슈에 대한 면역이 생겨버립니다. 윤석열이 굳건 반기문 같은 케이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반기문을 예시로 들자면 그는 전형적으로 꽃길만 걸어온 관료였고 정치권의 네거티브를 당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요. 민주당이 잼 몇 번 날리니까 멘탈 붕괴되고 대선 레이스에서 낙마했지요. 윤석열은 그보다 몇십 배는 강한 공격을 1년 넘게 받고 있는데 그걸 어찌어찌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포함 현존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네거티브에 대한 맷집이 강한 인물은 윤석열일 겁니다.